네, 강원 CBS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강원 영서지역 지역구의 각 정당 후보들을 만나봅니다. 오늘 대담에는 원주을의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후보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방송을 들으시고도 보시게 될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원주을 국회의원 후보 송기현입니다. 우선 지난 2달 이상 코로나19 때문에 불편을 겪으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께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 서신 분들을 보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자체가 참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적으로 우리 방역이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시민 여러분께서 보시기엔 다소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며 원주 발전의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국회 법사위 간사를 하고 당에는 법률위원장을 맡으면서 초선으로서는 드물다고 할 정도의 역할을 하고 또 활동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강원 혁신지식산업센터, 강원 보건요양원, 해바라기 센터, 강원 인권사무소 등등의 여러 기관을 유치했고 혁신도시 정주요건 개선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었습니다. 원주 여주 전철 그리고 각종 의료기기 관련 산업 예산 등의 SOC 예산 및 신산업 예산도 확보했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4년 동안 30만 킬로를 달렸습니다. 서울과 원주를 출퇴근하면서 내내 원주 발전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원주를 서울보다 잘 사는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제가 축적한 경험과 쌓은 정치력을 바탕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꼭 이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유권자들께서 왜 송기현 후보를 뽑아야 할까요? 내가 다른 후보들과는 이것이 다르다는 강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정치력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회의원의 가치는 정치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선이지만 국회 법사위 간사로서 국회를 움직였습니다. 여러 청문회를 통해서 제가 야당과도 대화 타협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고 또 여당에서도 또 국회에서도 저희가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는 정치력이 있음을 보여드렸습니다. 원주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력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점에서 제가 이 원주에 필요한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원주에서 서울을 출퇴근하면서 원주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주가 제가 태어난 곳뿐 아니라 앞으로도 제가 평생을 살아야 할 곳이고 저는 아이들도 원주에서 자랐고 저희 부모님도 지금 원주에 계십니다. 누구보다 시민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잘 알고 그것을 대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원주는 저 같은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저를 선택했을 때 역시 송기현이야. 전혀 후회하지 않겠어. 그런 선택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강점으로 크게 두 가지를 꼽아 주셨습니다. 시민들의 필요를 알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정치력도 갖춘 사람이다라는 그런 후보이다라는 걸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후보님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어떤 공약을 갖고 계시고 의정 계획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번 선거에 시민들께 말씀드리는 가장 큰 말씀이 서울보다 잘 사는 원주, 수도권보다 잘 사는 원주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사는 도시는 그 기본 요건이 좋은 일자리입니다. 지금 좋은 일자리가 원주에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이번 제가 선거에 나서는 뜻인데요. 저는 이것을 원주를 창업도시 연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네. 원주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있고 5개의 대학이 있고 의료기기 관련된 많은 산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원주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원주시가 있고 강원도가 있고 중앙정부가 있습니다. 이것을 묶어서
원주의 젊은이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창업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네. 그것을 위해서 원주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같이 출연을 하는 창업투자회사를 만들겠습니다. 네.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자 할 때 거기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창업투자를 만들어 청년들의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원주에 있는 공공기관과 대학을 연결해서 연구단지를 같이 조성하겠습니다. 네. 연구단지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들어내고, 창업회사에서 그 창업회사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를 같이 만들어낸다고 하면 원주에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밖에 더 말씀하신 공약은 예. 그 밖에 원주 좋은 도시, 좋은 살기 좋은 원주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것은 안전한 원주가 되어야 합니다. 안전한 원주는 우리 여성분들께서 출퇴근할 때, 아이들이 등하교 할 때, 그 어르신들이 집에 계실 때 다 안전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스마트 시티 기술 기반으로 해서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디에 있든지 원주 시민께서는 안전한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도시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 중 하나가 교통입니다. 지금 원주는 원주 여주 전철 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또 국도 확장 사업 등도 있습니다. 또 판부에서 신림 가는 도로 확장 사업도 있고, 또 원주에서 그 단계동에서 그 운박 가는 도로 확장 사업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국비 SOC 사업을 완성한다고 하면 네. 원주가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가 돼서 지금보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네. 원주에 있는 분들도 여러 물류 교통의 중심지를 이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러한 국비 사업을 저희 임기 내에 완공을 하겠다, 이런 결심,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당선을 위한 필승 전략 어떻게 갖고 계실까요? 우선 시민 한 분 한 분한테 제가 갖고 있는 비전을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린 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네. 우선 많이 만나야 되겠죠, 시민들을. 그리고 그분들께 저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난 4년 동안 원주시에 여러 가지 현안이었던 걸 해결을 했었습니다. 가장 큰 것을 제가 꼽는다고 하면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은 캠프롱 옛 미군 부대 부지를 시민들께 반환드렸는데요. 거의 6, 7년 이상 그 중앙정부에서 반환을 시키지 않아서 네네. 원주시가 그냥 현안으로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제가 중앙정부를 움직이고 청와대를 움직여서 지난해 말에 드디어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렸습니다. 네. 이와 같은 저의 지난번에 활동을 시민들께 말씀드리고, 이 사람이 정말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역량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확신시켜 드리는 것이 네. 제 선거 전략 중에 하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지향하자는 의미에서 여쭙겠습니다. 네네. 상대 후보의 장점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오랜 그 공직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역량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강우 후보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죠. 저에게는 뭐 12년 위의 선배이시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뭐 인생에서의 경험도 충분히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선배님으로 잘 모시고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총선에 당선이 되실 경우에 원하시는 상임위가 따로 있으실까요? 우선 이제 지난 2년 동안 제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했었고, 네. 그러니까 21대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활동을 한다고 하면 우선 전반기에는 다시 법사위가 제가 활동할 상임위가 될 가능성이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외에는 저를 국토위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까 예. 제가 공약에서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제 4년 임기 동안에 원주에 관련된 국비사업 SOC를 완성하겠다, 완공하겠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을 위해서 상임위를 국토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국토위를 한다고 하면 거기서도 국토위 간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위 간사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네. 네. 원주와 관련된 SOC 사업을 정말 질질 끌지 않고 완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네.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국토교통위원회를 원하시는 네네. 상임위로 꼽아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든 후보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을 제가 드려봤고요. 이번에는 개별 질문 시간입니다. 제가 후보님과 연관이 있는 단어들로 키워드 3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뽑아서 그에 맞는 질문에 너무 답을 섞으시는 거 아닌가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요. 예, 하나만 뽑아주세요. 네. 카메라 쪽에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의정평가 키워드를 뽑아주셨습니다. 성기훈 후보의 의정활동 지난 4년과 또 이강호 후보의 전의 의정활동들을 좀 비교해 보신다면 어떠실까요? 글쎄요, 뭐 저가 의정 활동을 한 내용은 첫째로는 제가 성실하게 국회에 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항상 말씀하듯이 제가 서울과 원주와 서울을 출퇴근하면서도 본회의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00% 출석한 그런 것을 보시면 제가 성실하게 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 4년 동안 제가 먼저 유치한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혁신직사센터, 또 혁신체육센터, 방곡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강원인권사업소, 인권사무소, 또 청년창업사관학교 뭐 등등 제가 다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많은 기관을 원주에다 유치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성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주와 관련된 국비 예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주 원주 전철, 또 판부 신림 국도 확장,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좀 SOS 사업도 있거든요. 제가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런 네. 급에서 빠짐없이 했던 걸 보면 저희가 나름대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다소 부족하게 느낄 수 있지만 원주 발전을 위한 기초는 제가 확실히 닦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제가 정말 이거는 제가 정말 심혈기에서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원주의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의료기기를 위해서 네.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산업 예산을 제가 확보를 했고 지금 그것은 원주를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지구로 지정이 돼서 중앙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원주야말로 앞으로의 의료기기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의 가장 큰 이게 제 자랑을 굳이 한다고 하면 네. 의정평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제가 국회에서 정치력을 보여드렸다는 점이 네. 아마 좀 제 평가될 수 있지 않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원주 시민들께서 많은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원주 국회 누구야? 이 사람은 왜 텔레비전도 한 번도 안 나와? 네.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지만 사실 300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원끼리도 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4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적어도 국회의원들이라면 송기현이 누구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고 또 시민들께서도 제가 중앙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자주 그 중앙 뉴스에 등장을 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구나.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송기현 국회의원 하면 이제 법사위 간사거나 활동하겠구나 이걸 알 수 있을 정도가 돼서 네. 적어도 원주 국회 누구야 물어본다고 하면 송기현이야 이렇게 하면 그 사람 그렇게 딴 데서 얘기할 정도의 정책 입지를 쌓았다는 점은 나름 제가 다음번에 또 이뤄갈 수 있는 원주 시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자산을 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간이 마지막 질문 외에 5분 정도 시간이 많이 남아서 어떻게 이 시간은 의원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로 채우실까요? 아니면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릴까요? 추가 질문도 괜찮고요. 네. 그래도 조금 남으면 제가 드리고 싶은 알겠습니다.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를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의정평가의 좀 답변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 이강호 후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강호 후보가 뭐 싸우시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좀 네, 이런 네. 평을 하셨습니다. 네. 송기현 후보가 지난 2년 동안 법사위 간사로서 너무나도 바쁘게 일정들을 소화했기 때문에 원주를 위해서 일한 부분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말씀들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떠세요? 좀 관심이 너무 없으시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유치한 기간만도 정말 열성거락이 다 찰 정도로 했고요.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제가 이 KTX를 비롯한 이것이 정말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동계올림픽 간사로서 역할도 했고요. 특히 몇 가지 말씀드리면 캠프롱 부지 반환한 거 그리고 또 그 여러 가지 이제 중앙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공모 사업이 있는데 네. 특히 얘기하면 뭐 문화도시 선정된 사업 네네. 그런 건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선정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물론 대부분의 많은 역할은 원주시의 공직자들이 했지만 마지막에 힘을 실어주는 건 제가 분명히 역할을 해서 그 사업을 성취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도시 선정의 경우에도 마지막에 제가 문체부의 담당 국장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강원도에 여러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원주에서 한 역할을 일일이 말씀드린다는 것 자체가 네네.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린 자체가 부족한 정도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네. 그런 거 생각하고요. 사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분의 경우에 본인이 정말 기획을 해서 원주시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미리 예정된 사업 말고 본인이 어떤 기획을 하거나 어떤 필요가 있다고 창안을 해서 사업을 만들어낸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요. 저는 지난번 예결위원을 2번을 하면서 혁신지식산업자 같은 경우에는 시나 여기서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는 제가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원주 혁신도시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예산 결산하면서 집어넣은 사업이거든요. 네. 저희 국회의 능력이라는 것은 시나 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국회의원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요. 네. 그것은 사실은 제가 전에도 다른 데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업을 국회에 따라서 자랑하는 건 약간 부끄러운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네. 국회의 역량은 시나 도에서 기획한 것이 아니라 정말 창의적으로 뭘 만들어서 국비 사업을 유치하는 것. 네. 그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바라기 센터 같은 거는 정말 제가 만들어낸 사업이고요. 네. 유치한 사업이고요. 강원인권사무소도 마찬가지고요. 청년창업생활학교도 사실 강원도에 저희도 유치를 했는데 제가 유치했기 때문에 원주로 온 겁니다. 춘천을 가지 않고. 네. 네. 그런 것이 바로 중앙무대에서 국회의원 일을 할 줄 아는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고 네. 그렇지 않은 일들을 자랑하는 것은 좀 민망한 일이다 저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분 정도의 추가 시간을 자유 발언의 기회로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다른 것도 이제 혁신도시 그 인재 채용에 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3천 명 정도가 매년 혁신도시에서 취업이 되는데요. 그 3천 명 전부가 인재 채용, 지역 인재 채용의 할당에 해당되는 그 30%에 해당되는 그 인원이 아니고 한 600명 정도가 그 30%가 되냐 안 되냐 하는 평가는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경우는 뭐 전문직인 연결해서 지역 인재 채용의 대상 자체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구도 자체를 바꿔보고 싶습니다. 저는 원주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원주의 고등학교, 대학교들을 같이 결합을 해서 학과를 개편하는 겁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딱 맞는 인재를 만들 수 있는 학과로 바꿔서 공공기관에 있는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에 가려고 하면 원주에 있는 대학을 나와야 된다. 원주에 있는 대학을 나오면 그 공공기관 취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고등학생들도 원주는 대학을 진학할 거고 그럼 원주 대학 간 우리 원주 있는 학생들이 좋은 직장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전 구조 자체를 바꿔 생각 자체를 바꿔서 처음부터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측면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 인재가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을 넓힌다고 하면 30%가 아니라 3천 명이 필요하면 그 절반 이상도 원주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자라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 해결하는 길이 지금 계약학과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계약학과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원주는 대학들을 그런 제도에 맞게 바꾸자 이거죠. 인재를 네. 공급할 수 있는 환경에 맞게 바꾸자. 네. 그런 공약을 이번 주에 내세웠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20대 국회의원 됐을 때 관련 법을 조밀하게 만들어서 꼭 실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2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원주가 미래의 도시입니다. 저는 원주가 제 고향 원주가 미래 도시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지금은 이 미래 도시 원주를 확실히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원주는 이 가능성을 현실을 만들 수 있는 국회의원, 단순히 가능성뿐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원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원주 시민들께서 이번 선거에서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는다고 하면 이 기회는 원주 시민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원주를 이끌어가는 국회의원, 원주에 꼭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원주 시민 여러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원주를 창업도시, 연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젊은들이 창업을 할 수 있고 창업한 회사를 키워낼 수 있고 이것을 위해서 많은 전문가와 학자들이 와서 연구하고 공공기관에 있는 유능한 인재들이 이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소를 만든다고 하면 또 이 연구도시에서 발생된 산업기술과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창업한 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체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경제에 든든한 뿌리를 해오신 향토 기업 그리고 중소상인 여러분 그리고 농업을 위한 정책도 만들어서 이 모두가 같이 발전하는 성장하는 원주를 만들고 싶습니다. 즉 원도심, 농촌 이런 경우에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는 공약을 이번에 여러분께 제시했습니다. 이 불균형을 해소해서 원주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세금을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것을 위해서 우선 가장 무엇보다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서 세금 부담을 확실히 줄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생명은 정치력입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초선이지만 국제사법위원회 간사로서 그리고 또 당의 법률위원장으로서 국회와 우리 중앙당에서 한 역할을 이번에 많은 토양과 경험으로 쌓아서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쏟아넣겠습니다. 원주를 더 키울 사람 역시 송기현입니다. 원주가 더 키울 사람 다시 송기현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공정한 경쟁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주 의뢰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후보였습니다.